여러분, 집 안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한 장 기억나시나요?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서 단정한 양복을 입은 아버지, 고운 한복을 입은 어머니, 그리고 쑥스러운 듯 미소 짓던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집은 조금씩 비어가지만 그 사진 속 웃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벽에 걸려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자. 왜 어머니는 마지막 사진을 꼭 찍자고 하셨을까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먼지 낀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어스름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삼형제가 안방벽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곳에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낡은 나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액자 속 흑백 사진은 이미 빛이 발해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다섯 식구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큰형 정호가 의자를 가져와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두꺼운 먼지가 쌓여있던 액자를 헝겊으로 닦자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가운데 앉아 계신 아버지는 곧은 어깨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그 옆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는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뒤에 서 있는 세 아들들은 어린아이다운 천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영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야, 막내야. 너 이때 보니까 정말 못생겼다. 사진 속 막내 민호는 앞니가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당시 8살이었던 민호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신기해서 내내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형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비듬으로 하얗게 되어 있잖아. 민호가 맞받아치자 삼형제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곤 했다. 정호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을 때가 기억나냐?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결국 어머니 금반지를 팔아서 사진관에 가셨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기념으로 남겨두자고 하셨어. 정말 예언 같은 말씀이었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모이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민호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미인이셨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사진 속 다섯 식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각자의 눈빛은 달랐다. 아버지의 눈에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는 무한한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막내 민호는 사진기가 신기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서 형들이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곤 했다. 정호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만 남았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삼형제는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행복했던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되어버렸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 사진이 있어서 다행이야. 부모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민호가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이런 사진을 남겨줘야겠어. 이 사진처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세 형제는 각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가 기울어가면서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액자 속 흑백 사진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삼형제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다시 걸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이런 사진을 남기겠다는, 그리고 이 소중한 추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1967년 가을, 읍내 유일한 사진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당시만 해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정도에나 사진관을 찾곤 했다. 정훈의 가족도 그 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입지 않던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계셨고, 어머니는 명절용으로 간직하던 분홍 한복을 꺼내 입으셨다. 세 아들들도 모처럼 말끔한 옷차림으로 단장했지만 어색한 듯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사진관 주인 김 사장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다. 일본에서 사진 기술을 배워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사진관에는 커다란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그동안 찍어온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정중동의 자세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자, 다음 분. 김 사장의 목소리에 정훈의 가족이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생각보다 좁았고 여러 개의 전구가 밝게 빛나고 있어서 눈이 부셨다. 가족들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아버님은 가운데 의자에 앉으시고 어머님은 그 옆에 서세요. 아들들은 뒤에 키 순서대로 서시면 됩니다. 김 사장이 능숙하게 포즈를 잡아주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처음 본 아이들은 신기해서 자꾸만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려고 했다. 얘들아, 카메라 만지지 마라.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막내 민호는 여전히 카메라가 궁금해서 목을 길게 빼고 있었다. 자, 이제 찍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보세요. 김 사장이 검은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카메라 뒤로 숨었다. 가족들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다. 평소 자유롭게 웃고 떠들던 아이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굳은 표정이 되었다. 웃으세요, 웃으셔야죠. 김 사장이 천 밑에서 외쳤지만 오히려 더 어색한 표정이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미소를 지으려다 입가만 실룩거렸고 큰형 정호는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다. 둘째 영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막내 민호만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막내는 정말 사진 찍기 타고났네요.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민호는 카메라가 신기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있었다. 그의 해맑은 표정이 사진관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자,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시죠. 아버님, 어머님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평소 스킨십이 없던 부부였기에 어색하기만 했다. 아이들도 서로 어깨동무 해보세요. 형제들이 어깨동무를 했지만 이건 역시 자연스럽지 못했다. 평소 장난치고 뛰어놀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카메라라는 기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어 버린 것이다. 괜찮습니다. 조금 딱딱해 보여도 그게 그 시절의 멋이에요. 김 사장이 위로하듯 말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사진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다.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사진의 기본이었다. 드디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 왔다. 자,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플래시가 터졌다. 순간 사진관 안이 새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끝났습니다. 김 사장의 선언에 가족들이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차서 카메라 주변을 기웃거렸고 부모님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진을 찍는 동안의 긴장이 풀어지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사진은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다. 그 시절에는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은 사진이 잘 나왔을지 궁금해하며 보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정호가 사진을 가지러 갔다. 봉투에서 꺼낸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비록 표정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지만 5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무척 의젓해 보였다. 특히 막내 민호의 천진한 미소가 사진 전체에 따뜻함을 더해주었다. 집에 돌아온 정호가 사진을 꺼내 보이자 온 가족이 모여들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네. 민호 표정 좀 봐라.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웃음꽃이 피었다. 그렇게 그들의 첫 가족 사진은 안방 벽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역사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호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고 영호는 부산으로, 민호는 대구로 각각 떠났다. 시골 농사일만으로는 세 아들을 모두 키우기 어려웠기에 아버지는 아들들이 도시로 나가 자수성가하기를 바라셨다. 고향집은 점점 적막해졌다. 왁자지껄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노부부 둘만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어머니의 일과가 되었다. 사진 속 어린 아들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여보, 애들 소식 들었어요? 어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아들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편지 한 장 오는 것도 귀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들들은 여전히 어린 모습 그대로였다. 정호의 당당한 어깨, 영호의 장난스러운 눈빛, 민호의 앞니 빠진 미소.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침마다 아들들을 깨우고 밥상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던 그 바쁘고 힘든 날들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아들 정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울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편지가 오는 날은 어머니에게 기쁜 날이었다. 편지를 받으면 가족사진 앞에 앉아서 정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며 편지를 읽곤 했다. 정호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건강이 제일이다. 어머니는 사진 속 정호에게 말을 걸 듯 혼잣말을 했다. 답장을 쓸 때도 가족 사진을 옆에 놓고 썼다. 사진을 보면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떠올랐다. 둘째 영호는 편지조차 뜸했다. 성격이 급하고 바빠서 편지 쓸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섭섭했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영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날이 많았다. 사진 속 영호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면 지금도 그 밝은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다. 막내 민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가 귀한 시절이라 읍내 전화국까지 가서 받아야 했지만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 몸 건강하시죠? 아버지도 안 아프시고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몸 여기저기가 아픈 날이 많았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만의 식탁에 앉으면 더욱 적적했다. 예전에는 5명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다. 아버지도 말이 많이 줄었다. 아들들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다. 애들이 언제 올까요? 어머니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아들들이었지만 그마저도 갈수록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교통비도 부담이고 직장일도 바빠서 자주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가족 사진을 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사진 속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안부를 궁금해했다. 정우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사람 만났는지, 영호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는지, 민호는 아직 어려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는 않은지,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놀러와서 아들들 소식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가족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는 날이 많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는 가족 사진의 유리창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관리했고 액자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했다. 이 사진만이 가족이 모두 함께 있던 시절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다시 모일 날이 있겠지.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시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모두 나이가 들고 변했겠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1992년 봄, 정우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과 부산, 대구에서 각각 올라온 영호, 민호까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기쁜 날인데도 왠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형님 신부 정말 예쁘네요. 민호가 신부를 보며 감탄했지만 정작 형제들끼리는 대화가 별로 없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 패턴도 관심사도 달라져 버렸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다. 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예식장 한쪽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다. 정우와 신부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부모님이 서시고 뒤에 영호와 민호가 섰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사의 밝은 목소리에 모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들은 어린 시절 사진관에서 찍었던 어색한 미소와는 달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진정한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다. 곧바로 나온 사진을 보니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사진을 찍은 당사자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참, 이제 정우도 장가갔네. 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지만 정우는 결혼 준비에 지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회사 일도 밀려 있었고 신혼집 정리할 일도 산더미 같았다. 영호는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하루 휴가를 냈는데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야 했다. 형 결혼 축하해. 그런데 나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서. 그는 이미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눈치가 보였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일찍 가봐야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형의 결혼식 다음 날까지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모인 아들들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다. 결혼식장에서 만나도 서로 바빠 보였고 예전처럼 끈끈한 정을 나누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애들아, 그래도 오늘은 좀 천천히 있다가 가면 안 되니? 하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겉돌기만 했다. 요즘 일은 어때? 건강은 괜찮지? 그 같은 인사치레 정도가 전부였다. 깊이 있는 이야기나 진솔한 대화는 없었다. 정호는 신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신경이 쓰였다. 특히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신혼초라 당분간은 자주 고향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울에서의 생활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영호는 형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부모님께서 언제쯤 며느리를 보물 수 있겠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직장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했다. 민호는 가장 막내라서 결혼 압박은 덜했지만 형들이 모두 바빠 보이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형들과 이제는 1년에 몇 번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 아쉬움이 역력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모이지?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지만 아들들의 바쁜 모습을 보니 차마 말씀드릴 수 없으셨다. 대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은 정호의 신혼집 거실에 걸렸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분명히 기쁜 날에 찍은 사진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 가족들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각자의 고민과 걱정은 보이지 않았다. 신부도 사진을 보며 남편에게 물었다. 가족들이 모두 좋은 분들 같은데 왜 자주 못 만나세요? 정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뤄왔지만 사실은 점점 가족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몇 달 후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겠니? 액자에 넣어서 안방에 걸어두고 싶구나. 정호는 사진을 현상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예전 흑백 가족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두셨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묘한 대조가 되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가족들은 어색하지만 진솔했고 새로운 컬러 사진 속 가족들은 자연스럽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세련되어졌지만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오히려 옅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워졌다. 행복이 뭘까? 어머니는 두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가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진은 여전히 밝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행복은 예전만 못한 것 같았다. 2010년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가 급히 읍내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정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이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 영호와 민호도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 삼형제가 병원 복도에서 만난 것은 정호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영호가 먼저 물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 정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기에 형제들은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서 대화도 가능해졌다.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병상 앞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아들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니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애들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 형제들이 모두 어머니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뭔데요, 엄마? 민호가 다정하게 물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사진 한 장만 더 찍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찍은 사진들 보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도 있고 하니까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형제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회사 일이 바빴고 영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민호도 대구에서 새로 시작한 일이 있었다. 엄마, 그게. 정우가 말을 망설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니다, 괜찮다. 엄마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때 영호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엄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맞춰서 모이면 되잖아요. 민호도 동조했다. 맞아요. 엄마 소원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정우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모일까요?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정말이냐? 정말로 다 같이 모일 수 있겠냐? 오랫동안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런데 엄마, 어디서 찍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고향집에서 찍으면 좋겠다. 예전에 흑백 사진 찍었던 곳에서 말이야. 그 사진이 걸려있는 안방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각자의 가족들 일정을 맞춰야 했고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생각해보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형수님들이랑 조카들도 모두 함께 찍는 거죠? 영우가 확인했다.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말이야. 어머니의 대답에 형제들이 웃었다. 정우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고 영우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다. 민호는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곧 결혼할 예정이어서 예비 며느리도 함께할 계획이었다. 그럼 우리가 어릴 때처럼 고향집 안방에서 찍는 거네요. 민호가 상상하며 말했다. 그때처럼 사진관 가서 찍을까? 정우가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집에서 찍자.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그 방에서. 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셨다. 예전 흑백 사진이 걸려있는 안방에서 온 가족이 둘러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손자 손녀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 사진이 탄생하는 순간을. 엄마 퇴원하시면 바로 준비해요. 영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네, 꼭 모이자.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야. 정우도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형제들은 오랜만에 함께 병원 근처 술집에 앉았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동안 소원해졌던 형제간의 정도 되찾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정우가 먼저 반성했다. 맞아. 이번 기회에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자. 영호와 민호도 동의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2011년 봄,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 후였다. 약속했던 대로 온 가족이 고향집으로 모였다. 정우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왔고 영호도 부인과 딸을 데려왔다. 민호는 약혼자와 함께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합쳐 총 10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고향집을 보니 어머니는 눈물이 났다. 예전처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아들들이 뛰놀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할머니, 이 사진 누구예요? 정우의 아들 준호가 안방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야. 어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진짜요? 아빠가 이렇게 작았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 그럼 우리도 사진을 찍어볼까? 영우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다. 요즘은 사진관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어디서 찍을까요? 정우의 아내가 물었다. 안방에서 찍자.
예전 사진이 걸려있는 그 앞에서 말이야. 어머니가 제안하셨다. 모두 안방으로 이동했다. 좁은 방에 10명이 들어가니 비좁았지만 오히려 더 정겨워 보였다. 자, 포즈는 어떻게 잡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어머니가 예전 흑백 사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사진처럼 해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앉고 뒤에 가족들이 서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 가운데 의자에 앉으셨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고 계셨다. 삼형제가 그 뒤에 섰는데 이제는 모두 중년의 모습이었다. 정호는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영호는 살이 조금 쪘으며 민호도 더 이상 막내 같지 않은 어른스러운 모습이었다.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이 양옆과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장난을 쳤다. 얘들아, 사진 찍는다니까. 정호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들의 장난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도 어릴 때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잖니. 실제로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사진의 생동감을 더해줄 것 같았다. 영우가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자, 10초 후에 찍힙니다. 그가 급히 자리로 뛰어가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 사진관에서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하나, 둘, 셋. 카운트와 함께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자 중 하나가 그 순간 재채기를 해서 다들 웃음을 참지 못했다. 첫 번째 사진은 모두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찍혔다. 다시 찍어요, 다시. 정우의 딸 수진이가 소리쳤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진지해서 어색해 보였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찍어봐요. 민호의 약혼자가 제안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왔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도 예쁘게 웃고 있었다. 카메라 액정으로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말 좋았다.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며 감격하셨다. 정말 예쁘게 나왔네. 이 사진 꼭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야겠다. 할머니, 우리 또 언제 이렇게 모여요? 영호의 딸 지민이가 물었다. 자주 모이자, 자주.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든 어른들이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큰 상을 여러 개 붙여놓고 앉으니 예전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 주제도 달라졌다. 아이들 교육 문제, 경제적인 걱정, 건강 문제 등 어른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영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때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정우가 맞장구 쳤다. 이제는 그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밤늦도록 가족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이 오갔다. 서로의 근황을 자세히 듣고 고민도 나누고 추억도 되새겼다. 어머니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셨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했다. 아쉬움이 가득한 작별이었다. 다음에는 언제 모이지? 추석 때 또 보자. 건강하게 지내요. 인사말들이 오갔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하시며 계속 손을 흔드셨다. 차들이 하나씩 멀어져 갈 때마다 다시 적적해지는 집이 아쉬우셨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속에는 온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을 현상하러 간 것은 민호였다. 요즘은 디지털 사진을 USB에 담아가면 바로 인화해주는 시대였다. 예전처럼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1시간도 안 되어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다.
민호가 사진을 들고 고향집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마치 보물이라도 받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보셨다. 어머, 정말 잘 나왔네. 사진 속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기쁜 눈물이야. 정말 기쁘다.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씀하셨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아버지도 사진을 보시며 흐뭇해하셨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손자, 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큰 가족이 되었다. 예전 다섯 식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곧바로 액자를 사러 나가셨다. 읍내 문방구에서 가장 좋은 액자를 골라오셨다. 사진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고 유리도 깨끗하게 닦으셨다. 그리고 안방 벽에 예전 흑백 사진 바로 옆에 나란히 걸으셨다.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왼쪽에는 1967년에 찍은 흑백 가족사진, 오른쪽에는 2011년에 찍은 컬러 가족사진. 44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지만 두 사진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참 신기하다. 어머니가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다. 첫 번째 사진의 어린 아들들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첫 번째 사진 속 아버지들과 비슷한 나이로 웃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표정이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모두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두 번째 사진에서는 모두 자연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사진 기술도 발달했고 사람들의 사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이런 감정들은 4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사진 기술은 발달했지만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두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사진 잘 걸으셨어요? 응, 예전 사진 옆에 걸어놨단다. 정말 보기 좋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어머니, 그 사진 보시면서 뭐 생각하세요? 정호가 궁금해서 물었다. 글쎄다. 우리 가족이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란 것도 고맙고 손자 손녀들까지 생긴 것도 감사하고. 영호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에 사진 찍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기뻤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민호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자주 안부 여쭐게요.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기쁘면서도 아쉬웠다. 이제 정말로 모든 아들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두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요, 아이들도 다 잘 키웠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복 많이 받았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정말 세월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다. 어제 갔던 그 어린 아이들이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나타났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진을 더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희망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럼요, 손자, 손녀들 결혼할 때도 찍고, 증손자들 낳으면 또 찍고. 어머니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셨다. 사진을 찍은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정호의 아들 준호가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을 학교 숙제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과제였는데
준호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찍은 흑백 사진도 함께 가져갔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의 발표를 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했다. 특히 두 사진의 시간 차이와 가족의 변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무척 뿌듯해하셨다. 우리 준호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손자가 가족 사진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사진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교육의 소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는 영호의 딸 지민이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술 시간에 소중한 것 그리기 과제가 나왔는데 지민이는 할머니 집에 걸린 두 장의 가족 사진을 그렸다. 비록 어린아이의 그림 솜씨였지만 두 사진의 특징을 잘 포착해서 그렸다. 선생님이 우리 그림이 가장 의미 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도 가족 사진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말이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두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 사진이 있었기에 두 번째 사진이 더욱 소중했고 두 번째 사진이 있기에 첫 번째 사진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찰칵. 그날 셔터 소리가 단순히 사진을 찍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을 정지시키는 마법의 소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의 행복, 그 순간의 사랑, 그 순간의 가족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 소원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년이 흘렀다. 2016년 여름, 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했다. 삼형제는 다시 한번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계셨다. 그래도 아들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애들아, 모두 왔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우리 사진.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다. 엄마, 무슨 사진이요? 정우가 귀를 가까이 대고 물었다. 집에 걸린 사진들. 어머니는 안방에 걸린 두 장의 가족 사진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다. 영호가 급히 고향집에 가서 두 사진을 가져왔다. 병실에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니 어머니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아, 예쁘다. 사진 속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중얼거리셨다. 엄마, 우리 또 사진 찍어요. 엄마 나으시면 또 다 같이 모여서. 민호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셨다. 이제 됐다.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두 사진을 가슴에 안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신 것이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원하시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다.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다시 고향집으로 모였다. 이번에는 슬픈 마음으로 모인 것이었다. 안방 벽에 걸린 두 사진을 보니 더욱 그리움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하지? 정호가 물었다. 형제들은 잠시 고민했다. 각자 가져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두 사진은 그대로 안방에 두기로 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던 그 자리에서 계속 가족을 지켜보도록.
몇 년이 더 흘렀다. 이제 손자 손녀들도 대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정우의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집을 찾았다. 할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나타난 것이었다. 준호는 여자친구에게 안방에 걸린 두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이 흑백 사진은 아빠가 어렸을 때 찍은 거고, 이 컬러 사진은 몇 년 전에 다 같이 찍은 거야. 여자친구는 신기해하며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멋있는 가족이네요. 시간의 차이가 느껴져요. 여자친구의 말에 준호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할머니가 이 사진들을 정말 좋아하셨어. 매일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거든. 영호의 딸 지민이도 결혼을 발표했다. 이제 또 다른 가족 사진을 찍을 시기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큰 아쉬움이었다. 그래도 사진은 찍어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도 원하실 거야. 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지민이의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2020년 지민이의 결혼식 날 온 가족이 모였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없어서 더 큰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현상에서 고향집에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세 번째 사진을 어디에 걸까 고민하셨다. 결국 안방 맞은편 벽에 걸기로 했다. 이제 안방에는 세 장의 가족 사진이 삼각형을 이루며 걸려있게 되었다. 1967년의 흑백 사진, 2011년의 컬러 사진, 그리고 2020년의 새로운 사진. 세 사진은 각각 다른 시대를 보여주었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가족의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 준호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가족들은 또 다른 사진을 찍을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전통이 되어버린 가족사진 촬영이었다. 4세대가 함께하는 사진이 될 예정이었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안방에서 찍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 사진은 항상 이 방에서 찍는 거야.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안방은 이제 가족 사진의 성지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혼자 안방에 앉아 세 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보, 우리 가족 참 복 많이 받았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을 걸 듯 혼잣말을 하셨다. 사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꿈을 꾸셨다. 어머니와 함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첫 번째 가족 사진을 찍던 날의 꿈이었다. 사진관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5 식구, 카메라가 신기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던 막내 민호,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설레던 그때의 마음. 꿈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다. 사진 속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고 세월이 흘러 더 큰 가족이 되었지만 그 행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찍는 한 장의 사진처럼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사진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다. 사진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전해줄 것이었다. 세월을 이어가며 영원히 이어질 사랑의 증거로서 말이다. 세 장의 사진이 걸린 안방에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처럼 가족들의 사랑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검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집은 비어가고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한 장의 가족 사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우리를 이어주고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다음 세대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가족들과 새로운 사진을 찍지 못하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남겨두세요. 그 한 장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